패드로 학습지를 시켰냐,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즘 저한테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지인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드 학습 어떻게 시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한 그때 최대 관심사죠. 맞아요. 선생님은 좀 옛날이긴 하지만 어떻게 한글 공부시키셨어요? 지금 굉장히 미디어를 이용한 게 많잖아요. 네네. 그때는 종이였고 도대체 언제?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둘째, 셋째 때는 이제 패드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둘째, 셋째여서 그렇게 또 관심이 없었어.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워낙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 지인들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지. 제안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패드로 학습지를 시키는 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크게 이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 유독 한글에 엄청나게 관심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따라 그리고 막 읽으려고 하고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그럼 그 호기심을 같이 풀어 나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학습지 그냥 한글 책을 집에서 하는 걸로 사가지고 같이 몇 번 했더니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애가 점점 더 좋아해가지고 6살도 되고 하니까 학습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지를 찾아봤는데 빨간 펜 이런 거? 저는 눈높이랑 구몬 세대였거든요. 그런 거를 막 찾아보는데 아이들만의 딱 그 기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같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지면 학습지는 사실 요새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퍼센트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패드 학습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미디어에 대한 또 저의 또 철학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고 우리 아이는 실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또 궁금하고 해서 또 일주일 그치. 무료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체험하고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반품. 반납하고. 거의 대부분은 귀찮아서 하죠. 그리고 귀찮아서. 약간 미안하고 막 이래서 왜냐면 상품권도 같이 주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는 한 6개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무료 체험을 신청해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엥? 어.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반대 아닌가 오래 보통은? 하고, 애가 관심 없으면은 보통 반품을 하잖아요. 제가 뭐 패드 회사나 뭐 이런 데 반감이 있거나 패드 학습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아이마다 또 부모의 가치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의 좀 생각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패드 그 학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패드를 딱 가지고 와서 같이 봤어요. 근데 패드 학습은 보통 지면 학습지랑 같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면도 그렇게까지 막 자극적이지는 않고 좀 애들 수준에 맞춰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율동도 넣고 캐릭터도 넣고 노래도 했다가 그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뭘 퀴즈도 맞추고 정말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미디어를 제한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가 너무 수동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이런 하고 거 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패드 학습지는 그런 능동적인 아이의 참여를 많이 불러일으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꽤나 많이 있었어요. 네네. 조금 다르죠. 네. 만화 영화 보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은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지면보다는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를 뭐 요리를 배우더라도 유튜브를 너무 틀어놓는다든지 좋죠. 네.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네. 강의도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패드가 그만큼 질적으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초창기보다는. 그쵸.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처음에 그게 왔는데 한 20분을 넘게 보는데 계속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단시켰어요. 근데 일단은 더 보고 싶다고 짜증을 냈고 그래서 못하게 했더니 다음 날에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나 그거 할래. 근데 보통 그러면 부모님들 기뻐하시죠. 그럴 수 있죠. 뺄수 공부를 하겠다. 있겠구나.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기기가 주는 자극이 정말
강하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 컨텐츠 내용 자체는 한글 학습이지만 학습으로 받는 우리 아들의 만족감보다는 이 디지털 기기 자체로 받는 만족감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랑 지면 학습 지도도 했잖아요. 그때도 알아가는 거 되게 재밌어 했어요. 집중도 잘하고. 근데 막 저한테 때리쓰면서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다음날 일어나서 더 할 거야. 사탕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저희 아이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디어를 요즘에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한 30분 정도만 굉장히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보여주면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사탕을 계속 안 먹던 애가 네. 사탕을 오랜만에 맛보는 그런 느낌인 거지.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이걸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빨리 한글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이 한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써보고 실수하고 혼자서 곰곰이 궁리하고 이런 사고력을 키우고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를 얘가 온전히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뭐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의 이거는 개인적인 육아 철학이지만 막 조기 교육을 꼭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놀이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학습을 했죠. 네.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나가고. 근데 한글이라는 걸 학습을 해나가는데 그 제일 처음을 미디어 기기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약간 불편함.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어허. 마이너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숫자를 배우거나 혹은 뭐 과학을 배우거나 새로운 거를 다 학습을 해갈 때도 네.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팅이 얘한테는 기본으로 깔리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딱 이렇게 효과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가 완성되기까지 되게 길고 중간중간에 짜증도 많이 내고 그리고 그러려면 힘들어하고 또 체크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해주고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기계로 하다 보면 딱 되게 일률적인 맞아요. 방법으로 써먹여주는 방법을 하다 보면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맞아, 맞아. 우리 아이 이거를 벌써 이걸 어. 쓴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죠. 멋이 중한디. 지금 한글을 빨리 떼게 하는 게 얘한테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 뭔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오롯이 이 아이의 힘으로 조금의 이제 부모의 도움과 이런 걸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무조건 후자였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 또 미디어를 하는데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다 박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한다고 해서 미리부터 또 그걸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중고 아이들 중에서 미디어 의존이나 그런 식의 학습만 하는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보수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이 미디어를 교육을 했는데 네. 막 한글을 막 써. 너무 빨리. 그러면 그거 해야 될 것 같거든. 초등학교까지 키워본 사람으로서 빨리 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배변 훈련 빨리 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 되면은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 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패드를 뭐 무조건 하지 마시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제 상황에서 저희 아이에게는 패드보다는 지면 학습지가 낫다고 선택을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루에 미디어를 1시간 정도 보는 친구예요. 그렇다면은 그 미디어를 1시간 보는 시간 중에 뭐 한 20-30분을 패드 학습으로 바꾼다면 이 콘텐츠 자체가 상호 능동적인 방식의 디지털 활용이 되니까 네. 그건 좀 더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과 한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20-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30분을 패드로 다 해버리면 저는 그게 또 아쉬운 거야. 그쵸, 얘가 그쵸. 알아가고 같이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저도 재밌는데 그걸 패드로 해버리면은 또 나머지 시간에는 놀기도 해야 되고 그쵸. 뭐 같이 뛰어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 아이의 시간이나 부모와 아이의 시간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하고 하루에 한 3-4시간은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패드도 패드로. 조금 하고 또 어떨 때는 지면 학습지도 좀 하고 이렇게 또 활용하면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거를 얼마나 부모님이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네,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거 1년 결제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 결제하고 이 영상 틀면 너무 부정적인 것만 아니, 얘기하면 안 근데 되니까. 너무 잘 만들었긴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미디어 활용을 전혀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미디어 활용을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글 용사 아이야. 야! 이런 제가 한글의 야오를 보여줬는데 우리 아들 관심이 없더라고. 아와 이와 야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 같이 네. 뭐 히어로를 좋아하는 애들은 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글 용사 아이야는 공짜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봤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가고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질문하면은 막 대답하고 같이 막 모양을 만들고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면 학습지도 같이 보고 낱말 카드 같은 거 집에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따라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 쓰고 또 궁금해하면 같이 얘기하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해진 시간에는 한글 용사 아이야 보고 아이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은데 막 너무 막 불편해서 계속 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학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또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도 이 방식이 또 다양해지겠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뭔가 몰랐던 것을 깨우치고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그 과정이잖아요. 좀 더 질 높게 그리고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